총괄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23년 말 보건관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57 다음 그림 및 설명과 관련된 질병명으로 옳은 것은 가, 발굽이 나오고요. 그 발굽이 발굽 끝이 발가락 쪽 발굽 끝이 길고 발 뒤꿈치가 짧아서 약간 발목이 이렇게 뉘어져 있는 형식의 그림이 하나 있고요. 설명은 방목지에서 편자가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래 둔 경우와 뒤꿈치 부위를 너무 낮게 삭제하는 경우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나는 그림이 이게 말 뒷다리 같은데 말 뒷다리에 그 비절 부분이 서로 닿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도 비절 끝부분이 서로 닿는 지세로 비절 질병 중 파행을 가장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1 재관염 나 비절 내종 2 가 굴건염 나 비절 내종 3 가 완관절염 4 비절 연종 가 4 재관염 나 비절 후종. 정답은 2번이고요. 가는 굴건염입니다. 그래서 굴건염 파트에서는 이런 설명이 좀 안 나오고요. 발끝이 길고 뒤꿈치가 낮은 발굽 해가지고 발굽의 지세 이상 있잖아요. 그 파트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발굽의 지세 이상은 17년, 18년, 22년, 23년도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비절 내종, 나는 비절 내종인데 22, 23년도 요 부분 출제가 됐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재관염이라는 표현이 문제에 나오는데 딱 재관염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가장 비슷한 게 재관농양이 있어가지고 발굽측 연골의 만성 화농성 염증으로 재관대로부터 농을 형성하고 누관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뭐 이런 재관농양을 봤는데 재관염은 제가 못 봐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뒤에 찾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관절 같은 경우에는 왕관절을 구성하는 무릎뼈, 인대, 관절낭 등의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런 그림이 나오면 왕관절염이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절 후종, 비절 연종, 비절 단종, 비절 수종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솔직히 후종, 연종, 단종, 수종은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같이 있으면 차이를 좀 구별하실 정도까지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비절 후종은 비절의 후방에 있는 인대 염증이 생겨서 비절의 뒷부분이 붓고 파행을 하게 된 질병이고요. 비절 연종은 비절 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을 담고 있는 활액낭이 차서 비절이 만성적으로 부어오르는 질병 해가지고 비절이 너무 곱게 펴져 있는 경우, 직비절 등의 부정자세, 비절의 과도한 충격, 영양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됩니다. 직비절 모양, 이 그림 주고선 이게 무슨 질병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비절 단종은 외상에 의해 비절 뒷부분에 피하 조직에 물이 차는 거고요. 비절 수종은 심지굴건의 건초가 확장되어 비절의 안쪽 윗부분이 부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절 종류의 비절 관련 질병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비절 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다리 비절 관절 안쪽이 부어오르는 관절염 되고요. 비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절 안쪽이 부어오르는 관절염이며 비절 퇴행성 관절염이라 한다. 파행을 가장 많이 일으키며 추진력을 발휘하는 기능으로 운동 능력과 관계가 깊다. 비절을 구부리는 각도가 감소하고 보행 시 엉덩이를 올려서 아픈 다리를 들어 올리며 발끝을 끌게 된다. 그래서 X자형 지세, 그림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그림이 나온 거죠. X자형 지세, 앞으로 구분 지세에서 발생하기 쉽고 다리를 1분 정도 구부린 다음에 속보를 시키며 파행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 시험 말에 임신 시기별 사용 관리가 옳지 않은 것은 1. 임신 초기 쌍태 임신 진단 2. 임신 초기 임신마의 운동 3. 임신 중기에서 말기 발굽의 손질 4. 임신 중기에서 말기 음문 봉합수술
정답은 4번이고요.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험에 나왔네요. 임신 초기에 해야 될 게 음분 봉합 수술, 쌍태 임신 진단, 임신마의 운동 요거 세 개를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중기에서 말기에는 건강 유지, 스트레스 배제, 발굽의 손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59. 제어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어벽은 발굽 속에 있는 제골과 각질 사이 연부 조직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이 생겨 심한 파행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 제어벽의 혈액 공급이 장애를 받게 되면 제골과 각질 사이 연결이 느슨해져서 사람 손톱이 빠지듯이 발굽 각질이 빠져버리거나 제골 변위가 발생한다. 3. 발굽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인 비감각 제역에 염증이 생겨 심하게 다리를 절거나 운동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 4. 급성의 경우에는 몇 시간 내에 제골이 변형되기 때문에 응급치료를 해야 한다. 제어벽은 맨날 나오죠. 보면은 제가 체크한 걸로 봐서는 17, 19, 20, 21, 22, 23년도에 나왔습니다. 말 그림 그려놓고 이게 무슨 질병이냐 할 때도 있고 어떤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니까 제어벽은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솔직히 요거는 좀 이렇게 몰랐어도 좀 풀 수 있는 약간 그런 실마리가 있는 좀 그런 문제였어요. 발굽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인 비감각 제엽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제엽이면은 뭐 다리를 절거나 아픈거나 이걸 모르니까 운동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파하고 D가 좀 안 맞는 문장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굽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인 감각 제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감각 제엽 요 부분 때문에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에 3번 되겠고요.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표현이고요. 특히 1번 표현 있죠. 발굽 속에 있는 제골과 각질 사이 연부 조직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이 생겨 심한 파행을 일으킨 질병이다. 요 문장은 거의 뭐 정의에 관한 문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0. 효과적인 구충 프로그램을 위한 고려 사양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충제 투여 전 용법 표시란을 읽고 올바르게 숫자에 모든 말에게 동일한 용량을 투여한다. 2. 모든 말은 한꺼번에 구충하고 구충되지 않은 소수의 말에 의해 재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3.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생충을 구충해서는 안 된다. 4. 출산을 앞둔 암말에 대한 구충 시 임신 시기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문제의 답이 있는 약간 그런 유형입니다. 모든 말에게 동일한 용량을 투여한다. 사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뭐, 어린이한테는 조금 먹인다거나, 반만 먹인다거나, 어른한테 알약 하나 다 먹인다던가, 환자라든가 특정 약에 대해 알러지나 그런 게 있으면은 또 그 처방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1번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책에는 구충대 처치 전에 용법 표시란을 읽고 올바르게 숙지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에는 제재와 용량에 대한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라야 하고 독성의 위험에 대비해 과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뒷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60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구충을 해야 약 안 먹고 이제 약 안 먹은 말의 몸속에 있던 그런 기생충들이 농장이라든가 방목장, 목초지 이런 데다가 또 이제 또 알을 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다 옮으니까 구충할 때는 한 번에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이 기생충이 죽으면 이제 기생충 사체 때문에 독혈증이나 장간 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죽여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책 보고 알았어요. 그다음에 출산 앞둔 암말에 대한 구충 시 임신 시기를 잘 파악해야 된다. 어쨌든 임신 시기에 따라서 구충대 투여 여부와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파악해서 구충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